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호남지 사는 호남 지역의 패권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합니다. 네, 저는 황우진이고요. 오늘도 국장님 모시고 말씀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국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광주 지역의 여론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국장님, 오늘 어느 지역 준비해 오셨죠? 네, 오늘은 22대 호남천선 세 번째 시간으로 네. 광주 동남 갑 지역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저번에는 또 이제 전라남도를 했는데, 예, 예. 자, 오늘은 또 동남 갑 지역을 예, 들고 오셨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동남 갑 지역, 자, 어떤 지역입니까? 동남 갑 지역은 이제 봉송동이 있는데요. 네. 봉송동은 이제 광주의 강남으로 불리기도 하지요. 네, 그렇죠. 지난 선거에서 호남의 민심과는 좀 틀리게 아무래도 네. 이제 부촌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 정부에 대한 지지세가 상당히 높게 나온 지역으로서 네. 광주의 강남이다. 그래서 꽤 한번 그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중심이 된 뭐 진월동, 뭐 주월동 등등 해서 지역구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봉선동 하면 또 유명하잖아요. 광주에서 10억 넘는 집 값으로. 예, 예. 그렇죠? 굉장히 뭐 고급 아파트들이 많이 있죠. 네. 자, 일단 그런 지역인데, 자, 그동안 그러면 이 지역구는 어떤 뭐 특성을 가졌나요? 뭐 지난날의 의원이라든지. 예, 예. 네. 한번 뭐 지난 역사를 좀 살펴보면은요. 네. 1996년 15대부터 2012년 19대까지는 네. 남구로에서 뭐 독립된 선거구로 치러졌습니다. 네. 하지만은 지난 2016년도에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인구 변화 때문에 동구, 남구 합쳐가지고 네. 동남갑, 동남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남구 갑 오늘 살펴볼 지역이죠. 이 지역은 약 14만 명 정도의 유권자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고요. 지난 2010년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장병환 의원이 3선을 한 지역입니다. 네. 게다가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4선에 도전한 민생당 장병환 의원을 누르고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은 광주가 이제 또 요즘에 제일 핫한 이슈가 현역 예. 물갈이론이지 않습니까? 예, 예. 자, 그럼 아무래도 또 이 지역구에서도 현역 의원분이 가장 예, 예. 또 이제 관심이 또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예. 자, 그러면 이 지역구에 지금 현역 의원이 정확히 누구시죠? 예, 현역은 현재 초선 의원이고요. 윤영덕 의원입니다. 네. 이분은 검수완박을 외친 민주당 내 초선 의원 모임인 철원의 소속으로요. 이분도 조선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운동권 출신입니다. 네. 이분은 중국 베이징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고요. 전남대 5.18 연구소에서 연구고수를 지낸 또 문재인 정권에서는 민정수석실, 또 행정관까지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분은 이제 1994년도에 아무래도 운동권 출신들이 공통적으로 많은 이제 구속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당하다 보니까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꽤 세게 선고받은 적이 있고요. 안타깝게도 2010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또 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또 재산을 보면은 2023년도에 공개한 목록에는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전세 한 건 포함해가지고 약 2억 2,800여만 원 정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윤 의원은 주로 이제 교육위원회에서만 활동을 했습니다. 법안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예, 69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를 했고요. 사학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 등 대부분 교육 관련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지역구에는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또는 뭐 송정탑 이전, 또 요즘 그 남녀노소에 불구하고 파크 골프가 많이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역구 내 송촌 파크 골프장 조성 등 지역구를 위해서 노력을 한 것으로 뭐 그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분의 이제 아무래도 예, 현역 의원이시니까 예, 예. 이제 뭐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적인 예, 예. 뭐 인물평이 있을 건데 예, 예. 뭐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어떻나요, 이분은? 이분은 이제 좀 원하는 성품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네. 특별히 주위에 적을 잘 두지 않는 뭐 그런 분으로 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논란은 별로 제가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또 최근에는 문자 전용 24시간 민원 전화를 또 개통해가지고 지역민과 소통을 넓혀가겠다 그러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지역 주민들의 이제 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논란이 없다는 게 이제 좋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좀 존재감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 의원님 뭐 성품은 참 좋은데 뭐 초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목소리도 그렇게 높거나 크지도 않고
또 의정 보고서 있는 게 보면은 예산도 그렇게 많은 양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쳇말로 존재감이 없다, 뭐 이렇게 좀 지적하는 목소리도 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얘기를 쭉 이어가던 중에 뭐 다음 선거 때는 네. 사실 뭐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운동권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뭐 그런 부분보다는 경제나 행정, 지금 뭐 사실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기 저성장 시대, 고령화 등등 여러 가지 뭐 대내적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앞으로는 뭐 행정이라든가 경제 이쪽에 좀 전문가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물갈이론이 나온 원인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가 이제 방송을 이제 3번째 찍는데 예. 그동안 이제 송갑석 의원이라든지 예. 이제 보면은 이제 운동권 출신 분들이 이제 저물고 점점 예. 이제 지역 전문가, 예. 뭐 경제 전문가, 행정 전문가를 예. 바라는 민심이 예. 이제 서서히 좀 대두되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네. 사실 뭐 정치라는 게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부에 대한 비판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것도 나라를 위한 길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걸어온 길이 좀 행정이라든가 경제라든가 또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는 또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내년 총선이 이제 곧 다가왔으니까 예. 이제 현역 의원에 대한 대항마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죠. 예. 자, 그런 대항마 분들에는 어떤 분들이 있나요? 뭐 여러분들이 좀 출마 의지를 좀 표명하고 계신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네. 엄청 좀 거물이 좀 이쪽 지역에는 좀 움직이시더라고요. 사실 뭐 광주의 뭐 현지 국회의원 8분 중에 뭐 전직 장관 출신은 현재 뭐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토부 장관을 하셨던 정치 신인 노영욱 전 장관이 좀 출마 채비를 갖추고 있고요. 네. 이재명의 뭐 대변인으로 알려진 기자 출신 정진욱 의원이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번에 국회의원 3번째 도전이더라고요. 네. 예, 뭐 크게 이 2분. 그 다음에 뭐 유동국, 또 문상옥, 문정은 뭐 이런 분들이 출마자로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뭐 노 전 장관 포함해서 예. 자, 또 한 분 거론되는 분이 이제 정진호 예. 기자님이시잖아요. 예. 자, 그럼 이분은 또 어떤? 예, 먼저 그 네. 노영욱 전 장관 이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86년도에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을 하셨고요. 네. 대부분을 기획재정부 쪽에서 근무를 하신 경제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기재부 근무 당시에는 뭐 닳고 싶은 상사 뭐 이렇게 3회 정도 선정됐다는 기사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직원들한테 꽤 아마 존경받는 그런 공직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기재부에 오래 근무하시다 보니까 지금 뭐 민주당 당대표 하는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 때부터 좀 인연을 좀 맺어오신 것 같고요. 네. 또 2018년 국무조정실장, 21년도에 뭐 국토부 장관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뭐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이런 전 국무총리와도 함께 인연을 하면서 근무를 하면서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당내 경선에서는 민주당 그 규정에 뭐 정치 신이라든가 또 전직 장관에게 주는 좀 가산점이 좀 있거든. 이 가산점이 총선에서 당내 공천에 좀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 뭐 이런 구석도 좀 있고요. 그렇군요. 예. 두 번째 이제 살펴볼 분이 이제 정진욱 전 대변인이신데 이분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뭐 서울대를 나오셔가지고 그렇군요. 어떤 경제신문 뭐 기자 생활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이분은 광주에서 뭐 물론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게 됐지만은 배우자가 더 유명합니다. 임선수 변호사신데 이분이 민주당에서 최고위원을 하셨어요.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하고 남편의 어떤 정치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본인이 직을 좀 내려놨다. 네. 이런 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금호고 출신으로 광산에 있는 이용빈 의원과 동문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현재 민주연구원 부원장직을 수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기자 끝나고 아마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2012년도에는 경기도 안양에서 뭐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하셨는데 당내 경선에서 밀리신 것 같고요. 그러다가 2016년에는 다시 이제 광주로 내려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당 바람이 가세가 불었지 않습니까? 호남에서.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당 후보로 나섰는데 당시 그 국회의원이었던 장병환 의원과 붙었다가 졌어. 그래서 지시고 그 다음에 선거에는 뭐 출마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서울대 이제 출신이다 보니까 네. 뭐 광주에서는 뭐 서울대 출신들이
그런 인맥들이 뭐 전폭적으로 지원하지 않겠냐 뭐 이런 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민주당 계열 예예. 이 짙은 분들은 예, 예. 이제 노영욱 전 장관, 정진욱 전 대변인 예예. 이제 이렇게 압축될 것 같고, 예. 자, 그 외에도 예예. 아마 출마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이 출마를 지금 뭐 차츰차츰 거론되고 있는데 네, 한 분 더 살펴볼 만한 분이 광주하고 전남에 그 테크노파크가 있거든요. 네, 이 테크노파크 원장을 두 군데를 다 지내신 유동국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이분도 좀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분은 이제 전남 무안 출신으로 전남대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현 이제 강기정 시장과 고등학교 동문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시장을 하셨던 강훈태 전 시장의 이제 보좌관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훈태 시장 시절에 광주에 있는 테크노파크 네. 원장을 하셨는데, 네. 그리고 또 언론계에도 좀 계셨어요. 전남메일이라는 신문사에 최고 경영자를 지내셨고, 네. 최근에는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에서도 네. 테크노파크 원장을 하셨다.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한 뭐 정치적 영향력이 좀 있지 않냐, 뭐 이런 소문이 좀 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좀 재직 시절에 뭐 방만한 경영이라든가 뭐 직원 갑질 이런 좀 논란이 있어 가지고 뭐 심지어는 어떤 노조에서 네. 국민권익위에 좀 뭐 고발 또 감사를 의뢰한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여당 쪽 한번 좀 살펴볼까요? 아, 그러시죠. 예, 여당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조선대 경영학 박사 출신이시고 예전에 이제 한나라당이었죠. 네. 전라남도의 비례대표를 2번이나 지내셨어요. 그리고 한전 KDN 상임감사 등도 지내신 문상호 동남갑 당협위원장이 아마 출마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전에 또 광주시당 위원장도 하셨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분이 좀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보 쪽에서는 정의당 광주시당 위원장을 지낸 문정은 위원장이 나설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출마 후보로 예, 예. 거론되시는 분들 중에 또 김병래 남구청장님이 들리세요. 아, 예. 김경래 네. 남구청장은 지금 현재 출마할지 말지는 뭐 명확하게 뭐 의지를 표명 같지는 않은데, 네. 여러 경로로 들어봤을 때는 아마 출마 쪽으로 기울지 않겠냐 싶은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아무래도 현직 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중간에 사퇴를 하고 총선에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구정 또 운영에도 또 좀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민주당 당내 규정에 과거에는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은 네. 구청장을 그만두고 국회의원 선거 나가면은 제 기억 속에 한 20% 정도 감점 요인이 좀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쉽게 출마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실제 현직 구청장 또 재선 구청장으로서 뭐 탄탄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어디를 지원할 것이냐, 어떤 후보 편이냐,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역 정당에는 굉장히 촉각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지역 정가에 좀 밝은 분을 한번 만나서 네. 어떻게 판세를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뭐 그분 말씀은 아무래도 좀 센 사람이 네. 국회의원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가지고 뭐 예산도 많이 가져오고 일자도 늘어나면은 네. 그럼 현지 구청장도 구청장도 수행하기가 훨씬 좀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래 통해서 뭐 지역이 좀 발전하지 않냐. 좀 능력 있는 사람의 당선을 희망하는 그런 의견을 표명하시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광주광역시 이제 동남갑에 대해서 전반적인 예. 이제 총선 예상을 해봤는데, 예. 자, 그럼 이제 자타공인 지역형의 최고 전문가시잖아요. 예. 자, 그럼 이제 오늘 방송에서도 예. 자, 동남갑 내년 총선 예. 네, 관전 포인트 딱 하나만 고르자면. 글쎄요, 딱 한 가지만 고르자면은 네.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 존재감 없는 윤영덕 의원 대 전직 장관 노영욱 기자 출신 정진호 격돌 예상.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예. 또 이제 이 지역에서도 내년 총선에서 예. 이제 현역 의원들 예. 또 이제 나오시는 분들의 예. 또 불꽃 튀는 네. 경쟁을 한번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국장님 오늘도 네,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